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승희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중심가가 서면이잖아요. 서면에 있는 저희 한승희 메이크업 더 클래스에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대전에 있는 직원이었는데 오늘은 부산에 있는 저희 직원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인사 한번 하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메이크업 하실래요? 자, 오늘은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문제 중에서 뷰티 메이크업 파트에서 웨딩 클래식 메이크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과제를 꼼꼼하게 순서별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책자를 보시고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자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교재가 많이들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클래식 메이크업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교재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고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모델의 피부톤에 적합한 메이크업 베이스를 선택해서 고르게 바르라고 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단계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도록 할 거예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넓은 부위부터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럴 때 스폰지를 너무 얇은 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넓은 면을 사용을 해서 밀착력도 높여주긴 하겠지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넓은 면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메이크업 베이스가 이제 피부하고 파운데이션하고의 밀착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끝내도록 할게요. 눈 위로 한번 떠보세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모델이 얼굴은 작고 아주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에 조금 잡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넓은 면을 이용을 해서 밀착력을 높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보기 좋게 이렇게 점을 찍듯이 균등하게 발라주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갈해 보이는 면도 있고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의 피부톤에 맞춰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긴 하겠지만 과제에도 나와 있듯이 잡티를 다 가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얇게 리퀴드 파운데이션부터 너무 단계별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촉박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커버력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조금 두께감이 있게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두께감이 있게 바르다 보면 기본적인 잡티는 다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버가 되지 않아서 잡티가 많이 보이게 되면 컨실러로 가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에 하신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됐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코 옆에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입술 구각도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눈 떠보시고요. 위로 볼게요. 조금만 돌려주시고 세심하게 발라주셔야 되는 부분은 눈두덩 위에 섀도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눈두덩 위에를 좀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또 하나 교재에도 보시면 체크사항이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른 다음에 파우더를 적당하게 매트하게 발랐는지 체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 양을 조금 넉넉하게 하셔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우더까지 끝났어요. 파우더를 하고 났는데 지금 보면 얼굴에 잡티가 조금 보이거든요. 파운데이션 단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얼굴에 보이는 잡티를 가려줘야 돼요. 그 크레오랑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컨실러 제품이 아이보리, 베이지, 다크 베이지 이런 세 종류가 있어요. 컨실러로 가려줘야 되니까 컨실러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컨실러는요, 파우더를 한 위에다 하면은 밀착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가리기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델의 점을 가려줄 때 이렇게 믹싱을 해서 이렇게 점 위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잡티가 있는 부분은 두께감이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1차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잡티를 다 가려주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컨실러를 사용을 하실 때는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 위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파우더를 한 다음에 해주시면 훨씬 커버력이 뛰어나요. 밀착력도 높아지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 점이 있어요. 붉은 점은 또 자체적으로 블렌딩을 해서 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 제품 말고도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컨실러를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컨실러 단계가 끝났어요. 컨실러 단계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모델의 피부톤에 맞춰서 컨실러를 사용을 했어요. 쉐딩과 하이라이트로 윤곽을 잡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딩과 하이라이트는요, 노즈를 잡아줄 거예요. 노즈선을 잡아주는데 저는 요 에스쁘아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요. 전체적인 쉐딩과 노즈선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노즈선을 가볍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잡아주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즈선을 사용할 때도 좋고 나중에 전체적인 쉐딩을 처리할 때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윤곽 수정을 이렇게 살짝 들어가도록 하는데 귀 뒤쪽하고요. 귓볼에서 이 턱 뒤쪽으로요. 연결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얼굴에 경계가 생기지 않고요.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촬영을 위해서는요. 턱 밑에 선을 이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해주셔야 얼굴 윤곽이 훨씬 더 잘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쉐딩 처리가 끝났습니다. 하이라이트 제품은 밝은색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윤곽 수정이 다 끝났어요. 쉐딩 처리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하얀색 파운데이션을 조금 밝은 톤의 파운데이션을 T존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파우더를 한 다음 위에다가 살짝 발라주는 방법을 택할 거예요.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T존이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단계를 여러 번 거치지 않고 파우더를 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밀착력도 뛰어나지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올려줄 수가 있고요.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눈 위로 한번 보세요. 눈 밑에 하이라이트를 줄 거고요. 근데 퍼프의 그 라텍스의 텐션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양을 하시면 안 되고 라텍스도 너무 거칠게 누르지 마시고요. 위에 가볍게 올린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인중
앞에까지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되고요. 1차 단계에서 입꼬리 부분까지 구각선을 잡아주는 것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단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하이라이트 브러쉬를 가지고요. 1차 단계에서 파우더 대신에 하이라이트와 쉐딩하고 볼터치가 있는 팔레트인데요. 이것도 클레오랑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가볍게 블렌딩 하신 다음에 아까 바른 파운데이션 위에 살짝 도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웨딩 메이크업을 할 때는 펄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펄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단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아이브로우는 과제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흑갈색으로 눈썹 산이 약간 각지도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각지 눈썹을 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건데요. 흑갈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너무 붉은색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흑갈색의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썹 산에서 앞쪽으로 살짝 끌어오면 돼요. 지금 모델은 눈썹을 아직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눈썹 산에서 뒤로 각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기본형의 눈썹을 그린 다음에 눈 한 번만 떠주세요. 네. 기본형의 눈썹을 그린 다음에 눈썹 산을 약간 삼각형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려주게 되면 각진 눈썹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요. 눈썹 결 방향대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앞에까지 그라데이션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쪽 눈썹 산에서 뒷꼬리까지 사선의 느낌을 잡아주시면 각진 눈썹을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눈썹이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섀도우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를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했지만 파우더가 유분이 돌 수가 있고요. 발색이 잘 되게 하려면 이렇게 흰색 섀도우를 한번 도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단계에서 눈썹 결의 반대 방향으로 섀도우를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윤곽이 뚜렷하게 돼요. 이렇게 섀도우 발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밑작업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각진 눈썹을 표현을 하도록 할 거예요. 섀도우 단계로 들어갈 건데요.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본 제품인데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발색도 예쁘게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눈 두덩과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섀도우를 펴발라 줄 거예요. 눈 위로 보시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언더라인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모델의 눈이 너무 작아서 브러쉬가 좀 커 보이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이용하는데요. 피치색의 섀도우를 눈두덩 전체로 바른 다음에 브라운색으로 속눈썹 라인에 깊이감을 주고 눈두덩 위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진한색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위로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펜 브러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클레오랑 제품은 보통 학원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 일반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반 아카데미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섀도우 팔레트를 이용하는데요. 적당한 진한 고동색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부터 위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도록 할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난 자리부터 위로 올려준다 생각하시고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돼요. 떠보시고요. 눈 위로 볼게요. 언더도 살짝 연결해서 눈매를 보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 클래식 과제에서는요, 한 가지 과제가 더 있는 게 눈 앞머리 부분에 위아래로 골드펄을 발라서 화려함을 연출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드펄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섀도우가 마무리가 됐으면 눈 앞머리 위아래 골드펄을 발라서 화려함을 연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이런 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나오는 팔레트에 있는 이렇게 골드펄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눈 앞머리 발라주시면 되고요. 3분의 1 지점까지 발라주시면 돼요. 눈 앞머리에서 골드펄을 3분의 1까지 발라주시고 눈 위로 보시고요. 언더에도 눈 앞머리 골드펄을 발라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섀도우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는 아이라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살짝 감아주시고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브러쉬로 메꿔준다 생각하시고 뒤로 꼼꼼하게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붓펜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붓펜이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는 한 가지 정도는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발랐을 때 이렇게 브러쉬를 세우게 되면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살짝 뉘운 상태에서 발라주시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다 보면
앞엔 브러쉬가 살짝 말라서 좀 뻑뻑하고 매트한 느낌이 좀 많이 들 건데요. 젤 라이너를 한쪽을 해보도록 하는데, 젤 라이너는 하신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섀도우를 하지 않으면 젤 라이너가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젤 라이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지로 속눈썹 사이사이 경계가 생기지 않게 뜨는 부분이 없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속눈썹 사이사이를 점 찍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려주시면 돼요. 한 번만 떠보세요. 감으시고, 그리다 보면 자꾸 라인이 위로 번지게 될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너무 두껍지 않게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를 정리해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섀도우를 위에다가 한번 도포를 하도록 할게요. 감으시고요. 지금 어떤 작업을 했냐면 날렵하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젤 라이너를 묻히신 다음에 브러쉬를 납작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끝 처리를 하시면 깨끗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라이너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뷰러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뷰러를 집을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눈 살짝 모델이 밑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면봉으로 살짝 잡아주시고 가위질 하듯이 여러 번 찝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서 이렇게 꺾는다고 자꾸 눈썹을 뒤집어 버리게 되면 눈썹 자체가 이렇게 위로 뒤집어지는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하실 때는 살짝 잡으신 다음에 그냥 가볍게 가위질 하듯이 밑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 잘 안 집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뷰러를 방향을 이쪽 저쪽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뷰러를 하실 때는 뷰러 밑에 위에 밑에 라인이 속눈썹 경계 라인에 닿는다 생각을 하시고 살짝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 가위질을 하듯이 여러 번 해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뷰러를 위로 뒤집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짝 가위질을 하면서 내려오면 돼요. 앞에와 뒤쪽에 잘 안 집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뷰러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앞에 뒤에 전부 컬을 예쁘게 잡아줄 수 있어요. 마스카라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시고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움직여 주신 다음에 위로 모가 뭉치지 않게끔 해주시면 돼요.
눈 다시 한번 떠주시고요. 저 좀 봐주세요. 지금 모델이 쌍꺼풀의 굵기가 굵어지면서 아이라인도 굉장히 조금 두껍게 그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 컬러가 잘 보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살짝 도포하도록 할 건데요. 이럴 때는 모델의 눈을 살짝 뜨셔도 괜찮아요. 뜬 상태에서 윤곽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눈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양옆에 눈꼬리 부분을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모델의 눈을 살짝 감게끔 해주시고, 감으신 다음에 앞에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델이 이제 아이참을 붙이긴 했지만 눈매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눈 떠보시고요. 눈꼬리 부분을 연결했기 때문에 언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잖아요. 언더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눈매를 고정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는 속눈썹을 붙이도록 할 거예요. 속눈썹은 뒤쪽이 긴 스타일로 모델의 눈에 맞춰서 붙이고 마스카라를 발라주라고 했는데, 마스카라를 제가 먼저 했잖아요. 마스카라를 먼저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단계까지는 체크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속눈썹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잘라서 뒤쪽이 길게 해주신 다음에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눈 앞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을 뒤집어서 이렇게, 아이고 도망갔네.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굴려주시게 되면 와이어가 부드러워지면서 라운드를 유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속눈썹 풀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데 앞에 뒤에 뜨지 않게끔 발라주시고, 속눈썹이 안쪽과 겉쪽 그 다음에 가운데가 있으니까 전부 다 세 면을 골고루 발라주시면 돼요. 핀셋을 이용해서 붙이도록 할 거예요. 살짝 붙이신 다음에 조금 당겨서 속눈썹 뿌리 가까이까지 가지고 내려오시면 돼요. 떠주시고요. 예. 감으시고 1차적으로 붙인 다음에 속눈썹을 살짝 당겨서 다시 밀면 속눈썹 뿌리 가까이에 정확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속눈썹과 분리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남아있는 속눈썹 뒤집어서 굴려줄 거예요. 굴려주신 다음에 속눈썹 풀을 위쪽과 안쪽, 가운데 세 면을 꼼꼼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약간 2, 3초 정도 시간을 두게 되면 살짝 마르는 시간을 두신 다음에
핀셋을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일차적으로 한번 붙였으면 속눈썹 뿌리 가까이에 닿을 수 있게끔 살짝 한번 끌어내려 주시면 그 과정 안에 몇 초 상관이긴 하지만 속눈썹 풀이 살짝 마르는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마른 다음에 다시 살짝 속눈썹 뿌리 쪽으로 잡아당겨 주시고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속눈썹 뿌리 가까이에 경계가 생기지 않게 붙일 수 있게 하는 요령이에요. 떠보시고요. 네. 살짝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굵게 바르는 모델을 만나게 되시면 지금 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다시 한번 떠보시고 이 상태에서 뜨게 한 다음에 속눈썹을 살짝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굵게 그려진 아이라이너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살짝 밀어볼게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아이라이너가 굵었는데 굵어진 부분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속눈썹이 이렇게 뒤쪽으로 감아보시면 속눈썹이 뒤쪽에 길게 붙여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 골드 펄이 살짝 컬러가 안 보이게 돼요. 다시 한번 골드 펄을 도포해서 골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눈 떠보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아이섀도우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여기에서 경계를 더 뚜렷하게 하려면 아까 속눈썹 끝자리 아무래도 시험용이기 때문에 정갈하고 깔끔해 보이는 게 또 채점이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피부 결 반대 방향으로 섀도우와 아이브로우 경계선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훨씬 정갈한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까지 끝났고요. 아이 메이크업이 다 된 다음에 뷰러를 이용해서 자연 속눈썹을 컬링을 하라고 했었는데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카라를 같이 하셔도 괜찮고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도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피치 컬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조금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피치 컬러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건데 이거는 그냥 학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아까 제가 섀도우로 사용했던 이런 기존의 제품들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헤어라인 경계는 살짝 쓸어주시고요. 바깥쪽에서 안쪽이라고 했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끌어주시는데 얼굴이 좀 모델의 얼굴이 많이 길다 했을 때는 코끝을 향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했을 때는 입꼬리를 향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모델이 어떤 얼굴형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모델의 얼굴형에 맞춰서 코끝을 향해서 가져갈 건지 입꼬리를 끝으로 가져갈 건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치끝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립 컬러를 바르도록 할 건데요.
립라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섀도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가 남아있는 립을 바를 거예요. 립 컬러를 바르기 전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입꼬리 부분을 한 번 더 도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콤팩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안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파운데이션으로 하셔도 괜찮고 컨실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콤팩트를 사용하시면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입꼬리 한번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럴 때 약간 유분이 남아 있다면 콧망울 미처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한 가지 또 입 매무새가 또렷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밝은 톤, 약간 펄감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 제품은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인데 이런 브랜드 아니어도 팔레트에 있는 약간의 밝은 톤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밝은 톤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입술 상과 경계를 살짝 발라주게 되면 입술이 조금 도드라져 보이면서 경계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밑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드 베이지, 핑크 베이지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립 브러쉬를 사용하는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립 브러쉬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요.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입술 구각 쪽 안쪽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번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브러쉬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브러쉬를 살짝 사선으로 눕혀서 구각 안쪽으로 살짝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그려주시면 돼요. 립을 바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저는 핑크 계열을 조금 두드러지게 발라놨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베이지 톤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살짝 아웃라인을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섀도우가 유분기도 잡아주고 입술 선을 조금 더 또렷해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핑크를 먼저 바른 다음에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립 라이너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립 라인을 하면서 그라데이션 안 되면 경계가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섀도우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입술과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뷰티 메이크업 중에서 웨딩 클래식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눈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섀도우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립 라이너가 컬러별로 잘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지고 있는 섀도우를 이용하시면 훨씬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클래식 메이크업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다 해놓긴 했지만 약간 눈 아이라인이 조금 짧다 생각하면 조금 더 살짝 그려주셔도 되고요. 아마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남을 수도 있어요. 모자라시는 분은 모자라겠지만 그런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살짝 섀도우를 끝낸 다음에 치크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상태에서 너무 매트해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은 펄감이 있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펜 브러쉬를 사용해도 괜찮고요. 이런 하이라이트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아까 살짝 펄감이 있는 이런 하이라이트 제품을 이용을 해서 치크와 살이 드러난 경계, 광대뼈 있는 사이에 경계를 살짝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치크가 경계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하이라이트 제품을 가지고 생겨서 있는 경계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콧망울, 코끝, T존 부위 마무리로 하이라이트를 한번 다시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클래식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까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승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메이크업 받으셨는데 자기 좀 시험 겸사겸사 한번 그거를 보셔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지. 와, 끝내주네. 끝내줍니까? 부산 아,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촤!